네, 안녕하세요. 이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매일 출근하는 윤현지고요. 사실은 좀 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출근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랑 좀 가볍게 넘겨도 되는 부분을 나누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앞부분의 첫 페이지는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윤현지고요. 수업은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관리도 잘한다. 사실은 이 지점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뒤로 가면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가볍게 이야기는 뭐 이 정도쯤은 자랑할 것도 아니다 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난 그 예비고를 설명회 때도 한 번씩 설명을 드렸던 분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못 들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데요. 이제 저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 성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브랜드를 내일 국어라고 해서 내 성적을 1등급으로 내신부터 수능까지 1등급으로 만드는 수업을 약속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굉장히 행동력이 있다. 그냥 무조건 한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건 제가 사실 고민 중이에요. 이름 자체는 좋은데 이따가 이제 설명 들어보시면 제가 이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왜 고민 중인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친구가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우리 교재와 커리큘럼의 이름을 우리 학생이 1등급 직진 선물이다. 선생님 만들어주는 건 일직선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그리고 이제 상금도 주면서 이제 이름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수업을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번 2024년 1학기 지나온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화면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 언남, 영동, 중대, 진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수치만 보셔도 이제 믿으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정말 최고의 찬사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2학기 중간까지 아이들이 성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학교의 성적이 다 잘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졌던 학교가 언남고였습니다. 근데 언남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처음 시작할 때 1등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원은 꽤 있었지만 다들 1등급 들어가지 못하고 2등급을 연 친구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이제 지나와서 2학년 첫 시험에서부터 조금씩 1등급이 나오다가 이번 2학기 중간에서는 1등급이 완전 다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생이 들어왔는데요. 그 신규생 어머니께서 저한테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선생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이렇게 성적이 나올 줄 몰랐어. 이런 칭찬만 듣다가 타학원 다니는 친구가 선생님 진짜 원망스러워 이렇게 말을 해주실 때 이게 진짜 엄청난 칭찬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원래 이제 압도적이던 1등급 친구들이 등급이 이제 바뀔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이변이었다. 그게 이제 언남고 2학년의 특성이었고요. 1학년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변 없이 저희 반에서 계속 1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영동고 같은 경우에도 국어 시험 굉장히 어려웠지만 만점자 나왔고요.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도 만점자가 학교에 2명 있을 때 그 한 명이 저희 반에 나왔습니다. 자,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1등은 안 나왔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등은 안 나왔는데 아이들의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원래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성적치에서 정말 최고치를 보여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성적은 제가 만드는 것도 맞지만 아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냐라고 했을 때 정확한 지도 방법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움직이게 한다. 그런 점에선 제가 정말 압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제 수업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자료집에 몇 쪽에 있냐면요. 페이지 8쪽, 9쪽에 실려 있네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여쭤보고 싶어요. 아시겠나요? 어떤 수업인지? 대치동이 예비고에 열려있는 모든 학원의 설명회를 다니시면 국어과는 다 이렇게 짜여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뭔가 변화점이 있다면 뭐 문법이 빠진다거나 독서하고 문학으로 구성만 된다거나 보셔도 그냥 뭐 시한다, 소설한다. 다 똑같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생각으로 이걸 짰다는 걸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욕심을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명해봤자 모르신다. 그냥 뭐 잘 준비했다 그러면 믿고 맡기는 거고 뭐
설명 들어봤더니 저 선생님 스타일이 우리 애랑 맞을 것 같으니까 보내는 거고. 그래서 이걸로는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내용을 굵직굵직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시즌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 시즌마다 아이들이 원래 고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 플러스 매주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전체적인 구성은 그런데요. 자, 시즌 1에서는 월요일 개강, 시즌 2에서는 일요일까지 확장 개강.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대는 이제 A등급. 그래서 상위권을 공략해서 저는 타겟을 명확하게 하고 수업 방향을 설정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이 설명에는 끝이 납니다. 근데 다른 게 더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부러 이미지 컷만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제 수업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자료집에 없습니다.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오글거리긴 했는데요. 사실은 제 첫인상에 대해서 보시면 그 학원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 직접 입으로 말하려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설명이 진행할 때 키도 큰데 왜 힐을 신냐.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잘 뛰어다니는 걸 보여드리려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운동화를 신어도 꽤 키가 크죠.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무서워가지고 눈 자꾸 다른 데로 돌리고 3초만 쳐다봐 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내 수업은 그러면 이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이 고급스러움을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은 품격 있는 수업이다. 고품격 수업이다.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치장해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수업 자체가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다른 강사들과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고 명품의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제 수업은 독창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성이 있다는 건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서진쌤과의 이야기도 맥이 통합니다. 자, 이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의 내신 문제 플러스 실제 고1, 2학병 플러스 고3 모의고사 내용까지 교재에다가 모두 종합해서 넣은 수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체 커리큘럼에는 뭐 현대시 김소월 거 나갈 거예요. 백석 거 나갈 거예요. 그건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석 시를 내신권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1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고2 모의고사에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 모든 누적된 내용을 진짜 교재에 실을 수 있는 강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실제 교재는 이따 이미지 컷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모든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창적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관적이다. 자, 이제 명품이 어떠한 그 헤리티지를 가지려면 일관적인 이미지를 내세워야 되거든요. 저는 제 수업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일관성이 있기 위한 선행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선구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번 교육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난 교육 과정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거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방향이 명확해야 중간중간 그 달달이 그 수업 내용이 바뀌지 않고 일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08 계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1호 계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22 계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모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교재 속에 이러한 지나온 계정 교과들의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다는 걸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희소성이에요. 저라는 사람도 희소하지만 자,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 순간은 더 희소할 겁니다. 제가 이제 더 수업을 열게 되고 하면 이제 더 이상 희소해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만큼은 더욱더 희소한 그런 기회가 된다. 그리고 이런 수업 자체가 흔치 않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빠지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중대부고 2학년 반절이 1등급이고 반절이 2등급입니다. 근데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100% 재등록했습니다. 2학기 기말 아이들 진짜 많이 포기하거든요. 2학기 중간부터 2학기 기말 100% 재등록은 정말 저는 자부할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 수강료 2배 낼 테니까 인원 제한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럴 때 참 아이들이 귀엽기도 하고 솔직하다고 느끼는데요.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듣다 보면 독점하고 싶다. 이제 듣다 보면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흔치 않은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테일인데요. 사실은 이 명칭도 성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땡땡성, 땡땡성 이렇게 맞춰서 라임을 맞춰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제 수업의 한 끗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디테일. 똑같은 옷을 만들어도 똑같은 컵을 만들어도 명품이라 그러면 그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제 수업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누군가가 따라한다 그래도 이 디테일만큼은 따라올 수가 없는데 그럼 이 디테일의 선행 조건은 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문성이고요. 두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강사가 수업을 잘 준비한다 그래도 성실함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수업의 완성도는 올라가지 않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이 학원에서 가장 성실한 강사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공인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솔직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비 고1 수능과 연결되어 있고 고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까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예비 고1의 과정은요. 아직 고등학교 시험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모의고사 몇 번을 풀어보면서 아이가 수업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느낌으로만 따지고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예비 고1의 수업을 들으면 우리 아이는 꽤 잘합니다. 매 시험에서 100점도 나오고요. 상위권도 계속하죠. 그리고 이제 고등에 입학합니다. 근데 왜 점수가 그럴까요? 첫 번째, 아이가 갑자기 그 달 사이에 점수가 떨어졌다. 그런 건 불가능하죠. 두 번째, 수업이 잘못되었다. 그것도 아닐 겁니다. 분명 수업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수업의 깊이가 어땠냐? 좋은 수업이라 그래도 깊이감이 다를 수 있죠. 두 번째, 실제 고등 기출과 어떠한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이건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영상에 담지 말아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만 공개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제 교재의 이미지 컷입니다. 자, 이번 예비 고1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한 교재인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 이제 윤동주의 길이라는 교과서에 이제 작품이 실려 있고요. 그걸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 다 이번에 이 개정 교과서에 윤동주의 길이 있는 거 알 텐데 그럼 다 똑같이 넣지 않을까요? 그 넣으면 다 수업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동안 교육과정에서 윤동주의 길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어떤 교과서에 수록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모의고사와 학력평가에 수록이 되어 있는지 다 집어넣고 있고요. 실제로 2013년도 고3 7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보기 내용을 다시 한번 넣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번 교과서 아직 출판도 안 됐습니다. 자, 비상 박영민 교과서에 실려있는 학습 목표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이 교과서가 어떤 학습 목표 속에서 이 지문을 집어넣었는지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실게요. 자, 실제 그러면 고1, 2, 고3 모의고사까지 다 넣어주고 있고요. 6번 문제 혹시 보이시나요? 2024년 청심국제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자, 청심국제고는 길이 교과서에 없는데 어떻게 실었을까요? 선생님들이 다 아셔서 그런 걸까요? 교과서는 아무리 바뀌어도 중요한 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달라질 거에 주목한다기보다는 유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면 사실상 가르쳐야 될 건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수업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문학이었고요. 두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독서고요. 1주는 독서의 사르트르의 개념이 실려 있습니다. 자, 사르트르의 이 개념은요. 최근에 모의고사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지점은 그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지점, 우리 교재에는 지금 2020년도 고2 6월 모의고사가 실려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레비스트로스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근데 둘은 이어지거든요. 현대 철학이고요. 사르트르가 존재와 실존 이런 걸 이야기했다면 레비스트로스는 타자와의 관계를 설명한 현대 철학자입니다. 이 맥을 잘 살펴보면 최근에 이 현대 철학에서 어떤 사상가의 개념을 고1, 2들에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럼 아이들이 실제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자, 주체, 개체, 타자 그래서 과목은 국어, 과목은 독서지만 전반적인 이 어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접근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독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은 완전 다르고요. 번역본에 따라서 그 용어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구한 사람이
직접 집어넣은 내용이 어떻게 그냥 막 집어넣은 기출과 같을 수가 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이제 중요한 자료라서 화면은 담지 않았지만 세화여고에서 이 지문에 대한 고의 독서 기출도 다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제 교재에 실려 있고요. 자, 마지막은 문법입니다. 자, 첫 주차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내용은 이 개념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죠. 자, 근데 보이십니까? 자, 화면 보면 출처 2017년도 휘문고 2학년 2학기 중간.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담당하고 있는 학교 말씀드렸죠? 진선, 영동, 중대, 원남. 화면에 담겨 있는 학교는 그 학교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성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단과 강사로서의 강점도 엄청 크게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국어학원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 강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담당하는 국어과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대치동의 중심 학교들이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고 있고 그 학교들이 어떤 시험 문제를 냈는지 다 살펴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풀이는 휘문, 중동, 중산 이런 남구 문제뿐만 아니라 진선, 숙명, 은광 이 지역의 여고 문제까지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동만 담당했다 그래서 영동만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대치동 학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게 교재에 녹아있기 때문에 제 수업은 작품은 똑같아도 수업은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수준 자체가 고2 문제, 고1 내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배우고 이런 테스트를 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격차 없이 그 수준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이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칠판에 보이시는 이 문제가 시중 중학교재에 남겨있는 문법 문제입니다. 안 푸셔도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문제 유형만 볼까요? 한 줄에 이렇게 하나의 선택지가 들어있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안 푸셔도 됩니다. 자, 경기고 문제와 단대부고 문제입니다. 가장 큰 차이, 영역도 다릅니다.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지고요. 정보량이 많아집니다. 자, 중학과 고등은 배우는 건 똑같아요. 정보량의 처리가 가장 관건이고요. 이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걸리는 조건 문장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과 중간 문장이 있다 그러면 앞문장이 틀려서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중간 문장이 틀려서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뒷문장이 틀려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강사 몇이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제가 그 가장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뒤는 더 재밌는데요.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딱 명확한 특성이 있죠. 어휘에 대한 요구도. 매년 학교 프린트로 암기해야 되는 이런 한자 정화가 정확히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도 경기여고입니다.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 출제가 높은 학교. 그래서 학교별로 특성이 다 다르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고1 모의고사 수준으로 대비해서 실제 아이들이 고등으로 입학했을 때 그 원활하게 원하는 등급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의 출발점이었고 이 고민의 답을 담아낸 게 이번 예비 고1의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들 너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이제 욕심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모른 채 막 말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자, 누군가는 그럽니다. 단군 이래의 가장 큰 교육과정의 변화가 될 거다. 맞죠? 가장 큰 변화가 될 겁니다. 근데 어떠한 변화도 0에서 시작할 수는 없고요. 변화가 되는 지점에서 주목해야 될 건 항상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것. 저는 그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교육 시장은 어머님들의 불안으로 커지는 거 아시죠? 불안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심미안적인 관점으로 어떤 수업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수업인지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업은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시간의 부족으로 아이들의 피드백을 제가 직접 다 읽어드리진 못했는데요. 사실은 그 피드백은 어머님께서 읽어보셔도 충분히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수업의 마지막 특별 관리입니다. 제가 수업도 잘 준비했는데요. 관리도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만 관리하지 않고요. 카카오 채널에서 이 조교진들이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관리가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자, 우리 조교진들 아주 똑똑하고 성실한 친구들로만 구성되어서요. 과제 검사할 때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베꼈는지 정말 풀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끼부요. 지난번에 선생님 국어쌤인데 오탄이냐 걱정하신 분이 있는데 설마요. 제 이미지가 조금 도끼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끼를 부여하는 클리닉이다 해서 명칭을 도끼부여 클리닉으로 만들어 봤고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고정 클리닉으로 진행 중입니다. 방학 중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방학 중에는 아침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의고사 하는 시간에 맞춰서 80분 매주 진행해서 모의고사 더 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기 중에는 평일 그리고 주말에 한 번 고정 클리닉을 진행하고요. 방학 중에는 오전에 이제 일찍 불러서 모의고사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등록을 하시고 상담 진행하시면 고등학교가 이번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별 특성이 어떤지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도 진행 가능하니까요. 한번 보시고 이걸로 부족하다, 궁금하다 하시면 이제 머뭇거리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요. 뒷부분 아쉽지만 제가 이따가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여기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윤현지 강사였고요. 감사합니다.